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청소년 봉사학습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와 사회적 경제를 결합한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 가이드북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교육을 안내해 드릴 소통 디자이너 임세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커뮤니코, 함께 어울려 참여하다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주된 역할은 학생들의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배움을 위해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아이들이 그려준 봉사활동의 느낌을 그려준 그림인데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노의미라고 하는데요. 의미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부터 봉사활동 생기부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니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 봉사활동 뭐 할 거야? 생기부에 들어간대. 저거 하자. 그냥 아무거나 하셈. 어차피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님? 척하면 되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게다가 스타트업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본격적으로 2019년 처음으로 시도한 자원봉사 스타트업 사업 개요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이고요. 기간은 4월 9일 그리고 8월 30일까지 약 한 학기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강북구에 위치한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에 대상은 2, 3학년들 총 372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에는 자원봉사와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에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학습을 이와 같은 자원봉사와 사회적 경제 체인지 메이커 과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본 것이고요. 기존에 봉사학습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단화, 그리고 단순화, 그리고 형식적인 구성임을 저희가 착안해서 수동적인 학생들에게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게 자기주도적 봉사학습을 장려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에 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경쟁과 효율성이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이해시킴으로써 학생의 시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실생활 속에서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며 해결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보는 과정까지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인 태도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일단 먼저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무드를 형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담당자께서 이렇게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흥미로움을 유발시키는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학교의 곳곳에 이와 같은 포스터를 부착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자원봉사 스타트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개요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1차 문제 발굴하는 단계, 그리고 2차 공감 캠페인 하는 단계, 그리고 3차 스타트업 기획까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학습 시간이 총 10시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 봉사활동 시간으로서 아이들이 전략을 직접 실행에 옮겨보는 과정으로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 하나는 2024학년도 이후 학생부 대입 반영 방안입니다. 2019년 말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봉사활동이 학교 안에서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밖 개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개인 봉사활동보다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 더 많은 프로그램의 수요가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전 작업으로는 학교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사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 교과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한데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인지 메이커, 문제 해결 사례부터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상반기에 또 봉사 멘토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강북구에 위치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학습 멘토 성인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곁에서 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지, 그리고 정보 제공을 통해서 봉사학습을 촉진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성인 봉사자입니다. 이들은 학교에 저희와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촉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2020년 올해부터는 더 본격적인 멘토로서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실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의 표정이 참 밝죠? 아이들의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 모듈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파트 1 그리고 파트 2, 파트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컨텐츠는 저희가 이와 같은 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각 모듈별로 제시하는 활동들에 주목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듈 A부터 그리고 모듈 F까지 아이디어 전략까지는 저희가 총 10시간 동안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진행이 되어졌고요. 모듈 G부터 HI까지는 학교 밖에서 개인 봉사활동까지 실행력을 갖춘 아이들에게 진행되어졌던 과정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모듈 하나하나 활동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2019년에 진행했던 성안국제모역고 2, 3학년들 가운데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부터 개인 봉사활동까지 총 16팀, 72명의 학생들이 수료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머물러 볼까 합니다. 스타트업의 과정에 있어서 1단계는 사회적인 이슈를 발견하고 자료조사를 통한 문제정의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주목하는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아이들의 경험담을 나누고 과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다양한 사실 및 정보를 수집해서 넓고 그리고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2단계는 학생들이 정의한 문제를 알리고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공감 캠페인 시간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공감 정도를 체크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보면서 학생들의 목소리, 10대들의 목소리, 생각을 퍼뜨려 보는 시간입니다. 네, 학교 밖에 나가서 대중들을 만나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야말로 망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고 정신이란 망설이지 말고 고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디어 전략을 모아보는 과정인데요. 경쟁과 효율성이 중심이 되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에 둔 사회적 경제 개념을 이해하여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수익 또한 만들어내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까? 스타트업 전략을 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로소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아이들끼리 개인 봉사활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스타트업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든 상품 및 서비스를 수익으로 만들어 보고 그 만들기 위한 직접 판매까지 실제 행동에 옮겨보는 과정인데요. 이때 지역에 지지하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소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무브무브 움직여보는 과정이죠. 그리고 5단계는 다 함께 모여 공유하고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데모데이 과정입니다. 일컬어 공유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익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10대들의 목소리를 내어보고 실제 행동까지 해봤다라는 그 경험, 그 스토리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을 나누며 끝까지 함께한 친구들에게 토닥토닥 격려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하여 총 362명의 총 스타트업까지 실행한 팀은 16팀, 그리고 기부단체는 총 12개 곳으로 수익 기부금이 94만 280원에 해당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 이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하는 모듈 A, 자원봉사 스타트업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촉진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듈 A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스타트업의 이해 단계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촉진하면 좋을런지 여러분들께 직접 시연해 드리고자 두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활동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그리고 스타트업의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전적으로 의미를 정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떠오르는 낱말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 낱말들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이미지화라는 타이포그래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의미부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진행자가 안내를 합니다.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자원봉사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떠오르시는 특징들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 오,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네 가지의 특징, 자발성, 무보수성, 그리고 공익성, 지속성은 자원봉사가 가지는 네 가지 핵심 특성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혹시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스타트업 개념부터 또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란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주 다반사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 가지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고위험, 위험이 아주 고조되어 있다. 또 고수입, 많이 벌어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세 번째, 고성장, 급 성장할 수 있는, 도약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좋습니다. 또한 모범 답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와 그리고 스타트업이 가지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했으면 아이들이 일일이 사전적 정의처럼이나 인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원봉사나 스타트업이 가지는 뜻을 아이들이 뭔가 떠오르는 낱말들을 가지고 한번 이미지 그리고 의미 부여해 볼 수 있게끔 촉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원봉사 그리고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일단 10가지 관련 키워드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자원봉사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었는지 차례차례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1번부터 시작. 기부, 적십자, 환경, 도움, 유기견, 노인 문제, 사회환원, 존중, 사랑. 좋습니다. 아이들이 10대들의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떠올렸을 때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단어를 떠올렸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부터. 사람이 제일 의미가 와닿는데 네. 일단 자원봉사의 주체는 사람이고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제일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학생은 자원봉사하면 제일 핵심 의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나에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활동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존중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봉사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배려해야 되고 또 같이 소통해야 되는 거에 기본이 되는 존중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스타트업 하면 우리 10대들은 어떤 키워드들을 떠올려 봤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네, 시작. 이익. 창업. 사업. 창의적 아이템. 창업 아이템. 마라톤. 빛. 스타트. 청춘. 열정. 와,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단어들을 떠올려 주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학생은 스타트업에서 가장 뭔가 와닿는 의미. 저는 이익이 좀 네, 의미가 와닿았는데 네. 일단 스타트업은 이제 자신의 이익도 있겠지만 이제 또 사회에 대한 이익도 같이 창출할 것 같아서 이익이 먼저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여기서는 사익보다도 공공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지만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이익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저는 열정이 눈에 보이는데요. 열정. 스타트업은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정을 골랐습니다. 네, 스타트업 하는 CEO나 또는 관계된 사람들 보면 정말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자세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하나 골라서 같이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는 활동인데요. 바로 이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겠는데요. 아이들에게 타이포그래피를 입력해 볼 수 있게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자, 자음과 시작! 자음과 모음에 각각의 의미를 담아 시각적인 그림으로 표현하여 글자 배치 구성. 좋습니다. 자음 그리고 모음의 각각의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담는데 그 의미를 뭔가 시각적인 그림으로 이미지화해서 글자 배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전에 했던 활동으로는 떠오르는 관련 키워드 10가지씩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활동을 타이포그래피, 뭔가 나만의 언어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에 3가지 단어를 골라서 한 문장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의미 부여해보는 단계인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타이포그래피 만드는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의 활동이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자원봉사 스타트업을 자기만의 언어로 자음과 모음의 시각적인 이미지화로 타이포그래피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활동으로 진행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부터. 네, 들고.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일단 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저는 공감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음흠. 그래서 하트와 이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지읒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R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심장 같아요, 저 하트가. 맞습니다. 심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는 이제 나눔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손과 자신의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또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눔이라고 네, 적었습니다. 네. 여기 봉은 이제 실천을 이제 적었는데 손과 발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제 실천한다는 의미로 좀 적어봤고요. 정말 봉이네요, 봉. 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인데요. 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의미로 사를 그려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인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핵심 가치 3가지를 골라서 한 문장으로 의미부여해보기로 했는데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핵심 가치 3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공감, 그리고 실천, 그리고 협력 이렇게 3가지 핵심 가치를 뽑았는데 이것을 좀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자원봉사란? 네,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 좋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에 대한 또 타이포그래피 활동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부터 설명하면 스는 도전하는 모습을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등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보았고, 타는 이제 열정과 목적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한 방향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요. 트는 일단 스타트업이면 수익과 이익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돈으로 표현을 해봤고, 업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시간과 홍보 하는 그 부분의 시계랑 이렇게 홍보 표현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10가지 단어 가운데 스타트업 하면 떠오른 10가지 단어 가운데 핵심 가치 3가지는? 저는 성장, 목적, 도전을 골랐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란?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란 나와 사회의 성장을 위해 목적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활동이다. 오, 멋진 정의가 완성이 되어졌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의미를 사전을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다양한 어떤 발산적 이미지를 한번 타이포그래피 활동으로 한번 의미 부여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이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장표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다양한 또 우리 2학년 5반 친구들이 자원봉사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떠올려서 이미지로 또 타이포그래피한 예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스타트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2020년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가이드북에는 어떤 사례들을 좀 제시해 드렸냐라고 하면 14페이지에 대학생 소셜벤처 유사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착한 아이디어 손수레 광고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이 대학생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스타트업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수익도 발생하고 그리고 사회에 어떤 유의미한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지를 한번 사례를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그 사례에 대해서 같이 느낌을 나누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는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 사례라고 해서 19년도가 아닌 2018년도 사례를 좀 제시해 보았는데요. 두 사례 다 리어카를 활용한 사업이라서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는요, 2019년에 성안국제무역고에서 진행했던 자원봉사 스타트업 사례로 프리지아 팀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는 성안국제무역고등학교 프리지아 팀이야.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를 멀리 또 오랫동안 풍기는 프리지아처럼 우리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넓게 퍼뜨리자는 뜻이야. 낙태합법화 들어봤니? 최근에 낙태합법화 뉴스를 보고 여성의 권리가 우선인지 태아의 생명이 우선인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다가 이 이슈를 우리 최종 주제로 정했어. 먼저 낙태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윤리적인 쟁점 등을 조사했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지. 일명 공감,
캠페인 경찰관, 소방관, 병원 직원, 약사, 일반 시민들, 학교 선생님들, 중학생들, 카페 사장님과 학교 앞 분식점 사장님 등등. 솔직히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예상보다 반대하는 입장도 많아서 다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진지해지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우리는 여성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굿즈 키링을 만들고 판매하여 그 수익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어. 와! 8월 땡볕에 마음에 드는 키링 재료를 구하기 위해 동대문을 5시간이나 돌아다녔어. 아, 포기해버리자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한 약속이 있지. 끝까지 하자! 손수 키링을 만들어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를 시작했어. 판매를 하는 동안 생리대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분, 돈을 조금 더 보태주신 분 등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선정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 그리고 결국 키링은 완판! 수익금은 미혼모와 위기 임신을 지원하는 단체를 직접 찾아가 전액 기부했어. 솔직히 진짜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가장 친한 우리끼리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획하고 실행해보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도 했어. 어때? 너희도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래? 네, 프리지아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셨죠? 단계별로의 핵심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타이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프리지아 팀 1단계, 무슨 단계였나요? 소셜 이슈 발굴 및 자료 조사. 좋습니다. 아이들은 낙태 합법화라고 하는 것을 주제화해서 그것이 진짜 문제인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조사, 스마트폰을 활용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위한 질문을 설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 공감 캠페인 기획 및 진행. 좋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만 아니라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목소리를 알리고 반응을 살피는 활동을 기획해서 바깥에 나가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단계는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디어 전략. 좋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 할 수 있는 만큼의 아이디어로 뭔가 이렇게 뭘 만들었죠? 굿즈를 만들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4단계는 스타트업 실행하기. 네, 스타트업을 이제 실제 실행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의 메시지와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뭔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실행에 옮겨봅니다. 그래서 수익을 본인들이 뭔가 기부해보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까지 진행이 되어졌고요. 마지막 5단계는 좋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들의 성공이든 실패든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스토리를 공유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모듈 A는요. 자원봉사 스타트업 각각의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해 볼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활동과 구체적인 사례 프리지아 팀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까지 활동을 나눠봤고요. 끝에서 지금 이제 자원봉사 스타트업의 첫 단추를 한번 잠궈보신 우리 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학생인 줄 알았는데 각 자치구에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들과 이 교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봉사활동이 가지는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존 프로그램은 이제 짜여진 프로그램인데 그런 짜여진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얼굴에서 상기됨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모듈 A 활동 해보셨는데 뒷단까지 이제 이어가 보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또 기대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도 정말 환영할 만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개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 아이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고 그거를 뭐 기부도 해보고 뭐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좀 기대가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여정이었었지만 약 300명 가까이 되는 학교 계획 봉사활동으로 시작됐지만 자율성을 부여해줬고 개인 봉사활동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내보고 기부까지 해보는 역동 안에서 한번 담당자들도 한번 학생으로서 활동해보시고 그리고 인사이트 같이 끝까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모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